올해 한국 GM이 출시하는 신차가 은근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르노코리아는 신차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생각하면 한국 GM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싶기도 하죠. 올해 첫 타자가 좀 대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이런 차가 정식으로 들어온 사례는 처음이거든요. GMC 시에라인데 와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팔리는 픽업 트럭이 렉선 스포츠나 쉐보레 콜로라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라 옆에 세워두면 얘네는 그냥 귀여운 수준입니다. 왜냐면 시에라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차도 도입 예정이라고 하고 한국 GM의 목표도 명확합니다. 올해는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GM이 올해 출시하는 신차가 시에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쉐보레는 트랙스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고 시에라보다 훨씬 큰 허머 EV도 국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 차종만 보면 대박 낼 것 같다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잘 팔리기 위한 조건은 가격, 디자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비어있는 시장을 노리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비어있는 시장 중에서도 잠재적 수요가 있는 시장,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선택지가 없는 시장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GM이 출시하려는 차들도 보세요. 시에라랑 허머 EV 둘 다 픽업 트럭이죠. 한국 픽업 트럭 시장은 어떤가요? 선택지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문제죠. 렉선 스포츠가 가장 압도적이면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입니다. 얘가 왜 가장 많이 팔리겠어요? 유지비 부담도 없고 가격도 가장 괜찮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렉선 스포츠의 가장 큰 단점은 뭔가요? 디젤 단일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신형이 나와줄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픽업 트럭 시장은 사실상 독점 시장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렉선 스포츠랑 견줄만한 제대로 된 차만 나와줘도 렉선 스포츠의 입지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고, 이건 반대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한국 GM은 사실상 차를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콜로라도도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렉선 스포츠가 25,000대 넘게 팔릴 동안 3,000대도 못 팔았습니다.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도 이렇게 절고 있는데 풀사이즈 픽업 트럭 제정신인가 싶을 겁니다. 심지어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넘어선 허머 EV까지 들여온다고 하잖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완전 모순 덩어리라는 겁니다. 적자를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흑자로 전환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하죠. 많이 팔려면 어떤 차가 필요한가요? 최근에 폭스바겐이 보급형 전기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른 브랜드는 죄다 주행거리랑 자율주행 기술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가격은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가격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2천만 원대인 보급형 차를 내놓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가 필요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점유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수요도 없어, 가격도 비싸. 그렇다고 한국에 8차만 만드나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배정을 많이 해줘야 점유율을 잡든지 할 텐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야 그냥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다 이거잖아, 저런 놈들 차를 뭐하러 사주냐, 이렇게 끝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철수하고 싶고 한국하고 등을 지려면 르노코리아처럼 아예 신차가 없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차를 도입한다는 건 한국을 시장 전략 계획 안에 계속 넣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한국 GM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전략이 지금 한국 GM한테 필요한 이유입니다. 몇 개월 전쯤에 쉐보레의 신차 전략에 대해 분석해드렸는데 그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한국 GM은 대우자동차 시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대우자동차는 명백한 국산차였습니다. IMF를 이기지 못하고 GM 대우가 됐다가 결국 대우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졌죠. 그래서 한국 GM이 됐고 대우 자동차 자리는 쉐보레가 차지했습니다. 쉐보레라는 브랜드 자체는 수입차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대우 자동차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산차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국산차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국산차라 불러도 이질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나마 있던 차들도 단종되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이제는 없습니다. 트랙스 풀체인지랑 트레일 블레이저 이런 차들 말고는 싹 사라졌죠. 그러면서 타오, 트래버스, 콜로라도, 볼트 이런 차들을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여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출시되는 차들도 마찬가지죠. 시에라도 해외 생산이고 허머 EV도 해외 생산입니다. 이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국산차라는 말이 명분도 사라진 거죠. 이건 소비자 중심의 해석이고, 두 번째는 기업 중심의 해석인데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GM이 이런 전략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진짜 쉐보레가 잘 나갈 때거든요. 말리부가 풀체인지 되면서 현대차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올란도나 크루즈 같은 차들은 수요가 탄탄해서 판매량이 꾸준히 잘 나왔거든요. 이 말 기억하시나요?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국산차 브랜드는 점유율 10%가 마법의 숫자라고요. 점유율 10%만 돼도 현대차를 위협하고 차주들한테 욕도 안 먹는 좋은 국산차 브랜드가 되는데 딱 5년에서 6년 전에 쉐보레가 이랬습니다. 이때 점유율이 딱 10%를 넘었거든요. 이때랑 분위기가 똑같았으면 신차도 투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도 더 많이 배정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작년 점유율이 꼴찌였죠. 순위보다 더 충격적인 게 점유율을 3%도 못 넘겼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 GM보다도 GM 본사 입장에선 어떤가요? 야,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시장에 뭐하러 투자를 하냐? 신차 판매량부터 올리고 얘기하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팔리는 차를 배정해주고 말을 하던가. 지금 GM 공장도 미국이랑 한국 말고도 마땅한 곳이 없거든요. 마침 전기차도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한국 공장이 파이를 늘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꿈입니다. 이미 GM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 노조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철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차를 출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 왜 이렇게 애매하게 가는 거냐 이건데, 세 번째는 한국 GM의 목표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GM의 목표가 뭔가요? 8년 연속 적자였던 걸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GM 본사에서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건 일종의 전략이란 거죠. 한국 GM 공장 현황을 보면 가동률 60%를 넘기는 곳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누적된 적자만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트랙스 풀체인지가 나오잖아요. GM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굳이 한국을 판매 시장으로만 볼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입차로 전환해버리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쉐보레라는 차를 수입차로 팔아버리면 굳이 국산차만큼 안 팔아도 이득이거든요. 수용 국산차를 저렴하게 많이 파는 것보다 오히려 비싼 차를 적당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줄이는 건 한국 공장의 개수죠. 왜냐면 굳이 공장 세 곳이 가동률을 60%도 못 넘기고 있는데 뭐하러 이 공장을 유지하고 있겠어요? 차라리 공장 한두 개로 몰아버리는 게 낫죠. 한국에 딱 맞는 만큼 파이를 남겨두고 수입차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국산차보다 비쌉니다. 말리부 같은 차를 소나타보다 비싸게 팔면 분명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트래버스, 타오, 시에라 이런 차들은 비싸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 때문에 나가는 비용은 줄이고 한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건 극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한국에 안 파는 차도 국내 공장에 배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북미용으로 팔리는 뷰익 엠비스타라는 차가 있는데 이걸 생산하려고 2천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랑 홀류 생산을 하는데 결국 정리하면 뭔가요? 한국 노동자들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노조 리스크도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 아프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공장 파이 정도만 남겨두고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는 거죠. 이러면서 한국에서 팔면 돈이 될 차들만 들여오고요. 이게 기존 쉐보레 차주들한테는 배가 아픈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주들은 딱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고 시에라 같이 아예 국내에 없던 차들도 들여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잠재 수요가 많은 시장이라는 게 드러나면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한 차를 출시할 수 있는 거고 국산차 회사들도 이 시장을 침투하려고 신차를 출시할 겁니다. 당장 기아만 봐도 모하빌 픽업 트럭이랑 전기 픽업 트럭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본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